안녕하세요. 사회정책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저희가 사회정책 평가라고 하는 정책 평가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서 이제 정책 평가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실제로 사회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회정책 평가는 오늘까지 강의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책 평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정책, 사회 정책과 관련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그 쟁점과 현안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의미, 그러니까 정책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사회 문제 때문에 기획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사회 정책의 이 수행과 전달 체계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 뭐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쟁점이 되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든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라든가 이런 몇 가지 대표적인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그 정책의 내용과 전달 체계 뭐 이런 것들 중에 한 꼭지씩 중요한 부분을 잡아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책을 살펴보는 거를 마지막에 몇 차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정책 평가 사례인데, 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쭉 사회정책을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오늘 사례로 말씀드릴 거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회정책 영역이죠. 또 이제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현안인데 그 여기 이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자리 사업 심층 평가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가 실시한 심층 평가의 내용들을 요약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짧은 동영상입니다. 뭐 여기 보면은 약 한 4분 38초 뭐 길지 않은 거니까 이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사업 평가를 하고 자기네가 사업 평가한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축약해 놓은 거니까 한번 그 먼저 사업 평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걸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일한 영역인데 사실은 KDI에서도 자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평가를 했는데 요거는 제가 2016년도에 고용노동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했던 청년 신규 고용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책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 평가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평가의 효용성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청년 노동 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이제 요때의 정부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정책 과제로 설정을 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그런데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실시했는데 오히려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2009년도에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2010년도 청년 내일 만들기 여기까지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죠.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정책,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수많은 정책을 했는데 오히려 청년들의 실업률은 더 높아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정책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오히려 청년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반대 효과가 나타났느냐, 요거를 이제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정책 평가를 실시한다. 요게 이제 평가의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 당시에 2010년에서 2015년도에 성별 청년 실업률의 추이를 보면 여기 이제 전체 추이가 되는 거죠. 전체 실업률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15세에서 19세 전체니까 이게 청년 실업률이죠. 그러니까 전체 실업률은 약 4%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청년 실업률은 전체가 15세에서 29세 전체가 약 8%에서 쭉 왔다 갔다 하다가 2000년도가 이제 IMF 직후죠. 쭉 왔다 갔다 하다가 그 IMF 직후에도 8%였는데 청년 실업률이 쭉 보시면 여기서 오락가락하고 회복이 안 되고 있다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살짝 줄어드는 듯 하다가 이때부터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쭉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2010년부터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제도적으로 뭔가 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는데도 오히려 실업률은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청년 중에서도 여성보다는 남성의 실업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죠. 남성은 약 한 11% 2015년도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 그래서 전체는 8%인가요? 8%. 예. 그리고 청년들 평균은 약 한 9% 정도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뭘 평가할 거냐? 평가 대상을 확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예산이 2015년도 현재 약 한 5천억, 엄청난 돈이네요. 예. 예전에 했던 거라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5천억이고 청년이 50% 이상 포함되어 있는 정책 사업 예산이 1조 4천억, 합치면 2조 정도 되네요. 중앙부처에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일자리 정책 사업이 13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앙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기초해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을 정부의 직접적 재정 지원에 기초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즉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사업이 크게 보면 5가지 정도, 인력 양성 보조금 사업, 직접 일자리 창업 지원 및 해외 지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평가의 목적은 뭐냐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향후 사업 방향을 모색한다. 자, 사업을 재검토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평가 범위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지원 청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에서 청년 신규 고용형 직접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직접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신규 고용,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청년 신규 고용형 사업에 해당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보니까 전체 139개 중에서 9개더라. 그럼 이 9개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됐느냐? 자, 이거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사업이 어떤 건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돼 있네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거, 행안부에서 하는 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지원, 문화예술교, 이게 이제 직접 일자리로 청년들한테 제공을 하는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9개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본다.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는 거죠? 전달체계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돈과 관련된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중에서 일자리 예산이 중앙정부가 2015년도에 약 한 억, 10억, 100억, 1000억, 14조 원 정도를 썼는데 그 중에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 7천억을 썼다. 그러니까 약 10%가 좀 넘는 돈을 쓴 거죠. 이 중에서 직접 일자리에는 약 한 3천억 정도를 썼고 제일 많이 쓴 거는 직업훈련이죠. 근데 그 다음에 창업 지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접 일자리 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예산이고 대상인 겁니다. 자, 여성가족부에서는 청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성별 구분 없이 전부 다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돈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평가의 지표 기준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재정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효용성, 효율성, 효과성이라고 하는 평가의 세 단계, 세 영역 중에서 재정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효율성 지표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뭐 이행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성이니까 효과성에 해당되는 거고 정성평가로 돼 있어서 전달 체계가 여기 나오죠. 운영 및 전달 체계니까 이것도 효율성입니다. 효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효용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필요하다. 필요한데 어떻게 정책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게 주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지표에 따라서 재정 효율성, 자,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재정 효율성, 고용 효과성, 정성 평가로 전달 체계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재정 효율성인데 재정 효율성은 돈을 넣어 가지고 몇 명이나 취업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 예산 대비 고용 인원이니까 자, 100%를 기준으로 하면 100%를 넘어가는 거는 투입 예산 대비 고용 인원이 많다라는 거고 100% 미만으로 나온 거는 투입 예산 대비 목표했던 것보다 고용 인원이 적다라는 거니까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이런 거는 굉장히 재정 효과성이 높은 건데 여기는 똑같은 돈을 썼을 때 여기 뭐 운영비 지원이나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지원 같은 경우에는 39.4% 이렇게 39.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무슨 얘기죠? 효율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집 충족은 모집 자체가 안 된 다문화 사업이라든가 초등학교 이거는 모집도 안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사업은 별로 희망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취약계층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재정 효과, 효율성 지표를 검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용 효과성 지표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고용 효과성에 관련된 지표예요. 효과성이니까 결국은 뭐죠? 돈을 써서 몇 명이 취업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자료 제공을 안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총 참여자 수는 여기가 굉장히 많죠. 비경제 활동 취업 성과에서 비경제 활동이라는 거는 이 사업이 끝나고 취업을 안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적인 지표가 취업률이잖아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뒤로 자빠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빠진다는 표현은 너무 속된 표현이니까 뒤로 넘어가실 겁니다. 각각의 적게는 몇 억에서 몇십억 예산을 썼는데 취업률이 최종 취업률이에요. 1.2%, 가장 높은 게 7.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취업률은 0.1%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은 0.5%. 자, 이거 무슨 얘기죠? 100명을 지원하면 한 명도 취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1000명을 지원하면 한 명 취업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평균 취업 소요 기간은 일수니까 요걸 나누면은 6, 38, 뭐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정책 지원이 끝나고 취업할 사람들은 3, 4개월 안에 다 취업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 넘어가면 취업 못 한다라는 거죠. 사업 끝나고 3개월 넘어가면 취업이 안 된다. 근데 취업한 사람 수가 1.2%, 7.2%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72%가 아니라 7.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유지율을 보면 취업한 사람들이 고용을 얼마나 유지했느냐라고 보면 요게 이제 그 개월 수거든요. 3.8개월. 그 100명당 1.2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에 걸린 기간은 4개월이고 취업해서 얼마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4개월을 반년을 못 있었다. 이건 고용 유지율이니까 3.8%만 고용이 유지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2명의 3.8%니까 대부분 다 나갔다라고 보셔야죠. 고용 유지 기간은 여기 보시면 일수죠. 193일이니까 368. 6개월을 못 버텼다라는 거예요. 제일 긴 게 221. 1년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임금복지는 뭐 4대 보험 이거 이제 그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고 얼마나 이 사업에 참여했고 그 참여하는 동안에 이제 최저임금 대비 얼마나 높은 임금을 받았느냐 뭐 이런 건데 최저임금의 1.5배, 1.4배, 7.2배 이렇게 이건 시급으로 따져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시급이 높은 대신에 전체 시간은 적어요. 그러니까 고용 효과성이 무지하게 떨어지는 거고 전달 체계는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라는 거잖아요. 유사 중복은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사 중복의 정도가 상당히 높다. 이 박물관 지능 지원을 빼고는 유사 중복의 정도가 높고 반복 참여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사업은 최대 1년만 지원을 해주는 건데 반복 참여 비율이 퍼센트거든요. 53%, 64%, 82%. 이건 뭐냐면 작년에 참여했던 애가 취업 못하고 올해 또 참여해서 또 돈 받아먹고 내년에 또 참여할 거다라는 겁니다. 평가 체제가 존재하느냐? 대부분 1에서 3점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거 뭐죠? 전달 체계가 엉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심층 평가는 정성적인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 그 청년 노동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위험의 정도, 사업의 목표,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일자리 사업을 구분해 보면 이렇게 유형을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공공업무 지원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디딤돌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요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청년들이 거기에서 뭔가 숙련이나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다른 일자리에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요 두 가지 유형은 그런 성격이 없다. 자, 그럼 뭐죠? 그냥 1년 동안 노는 애들 데려다가 이러저런 이름으로 갖다 놓고 돈 준다. 그 의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인턴형 사업만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취업률 이렇게 낮고 고용 유지율이 이렇게 낮고 고용 유지 기간이 이렇게 낮고 여기는 자료도 안 낸 거죠. 자, 그럼 이게 뭐 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몇억, 몇십억의 돈을 퍼 부었는데 어떻게 취업률이 0.1%가 나올 수 있느냐, 0.5%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정말로 뒤집어질 뻔했는데 여기 사업별 전달 체계를 보시면 계획 수립은 전부 다 중앙부처가 해요. 근데 계획 수립하고 실제 사업 수행은 전부 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에게 위탁을 해버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실제 사업 수행하는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문체부에서 수립하고 국립박물관, 중앙도서관, 개별 기관에게 맡기고 여기는 광역지원센터 공공기관에게, 여기는 사립협회에게, 자, 여기는 지역생활체육회라고 하는 공적기관, 전부 다 공공기관 내지는 민간기관에게 위탁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평가를 해요. 사업 수행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총괄 평가로 제가 이제 그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 유형에 대해서 취업 취약계층을 포괄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다. 한시적인 사업이었느냐? 그러니까 반복 참여 비율 뭐 이런 걸 따지면 한시적인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한시성은 동그라미가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게 더 많다. 비시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세 개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렇지도 않다. 직무 경력이 확보가 되느냐? 네 개는 안 된다. 취업 공백을 해소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보면 숙련 향상, 실제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년층 일자리 사업인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안 그런 데가 5군데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달 체계가 이건 정말 엉망이라는 거죠.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청년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업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한 개도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실제로 분석하니까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 장년층의 사업 참여율이 청년 일자리 사업에 장년층이 참여한 게 86%, 청년층은 10.5%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청년 일자리 사업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내용도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대의 평균 사업 참여 기간이 전 연령에서 가장 짧은 123일로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취업이 될 만한 사람들은 하다가 나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청년층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해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성이 부정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년이라고 해도 고졸자 청년이 있고 대졸자가 있고 대학원졸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과생이 있고 문과생이 있고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이런 거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청년으로 뭉뚱그려 모아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과성이 떨어진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노는 청년들 데려다가 일정 기간 돈 주고 알아서 취업해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그래서 개선 방안은 뭐냐? 일자리 사업이 좀 더 세분화돼서 진행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실제로 민간 시장의 취업을 포기한 청년 여성들이 이 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청년이 아닌 40대 이상 여성 장년층의 참여 비율이 60에서 80%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청년층 비중이 10% 내외고 청년 남성의 경우에는 0.5%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달 체계를 제대로 바꿔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개선 방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인데 가장 중요한 효과성에 보면 가장 높은 게 11.9%고 가장 낮은 거는 0.1%밖에 안 된다. 고용 유지율도 가장 높은 게 20%. 여기는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의 연구 운영비 지원은 주로 이제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고용 유지율이 높은데 나머지 중에 가장 낮은 거는 0.5%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죠? 전환 내지 폐지하라,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결론이. 이런 사업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돌려서 다른 유형으로 구분하거나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 내지는 폐지까지 고려하라라는데 실제 의미는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는데, 자, 그래서 사회정책의 평가의 실제 사례를 보시면 정책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를 평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집행 단계에서 평가 효율성,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은
그 사업의 투자 대비 성과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달 체계라고 하는 거를 효율성에서 주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가 역시 뭐냐면 효과성입니다. 여기 이제 일자리 사업이니까 결국 효과성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취업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용성, 그 다음에 효율성, 효과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사업 정책을 평가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뭐 부분적인 개선 사항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처럼 사업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극단적인 결론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그 사회 정책 영역을 가지고 이제 예시를 드렸는데 대부분의 정책 평가가 문화 정책 평가든 보건의료 정책 평가든 다 정책 평가는 이러한 순서로 이러한 구성으로 정책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사례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사회 정책과 관련돼서 평가를 할 때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실제로 말씀드렸던 그 최근 들어서 현안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나 뭐 전국민 취업지원 제도라든가 뭐 이런 그 정책 핵심적인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 내용, 그 다음에 정책의 도입 취지, 그 다음에 쟁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별 영역에서의 정책 내용들을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